예. 해군사관학교 선발과장 장문호서령입니다. 우선은 제가 동영상을 먼저 준비했어요. 동영상 시청 후에 간략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새로운 100년 평화와 번영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 이들. 나라와 결의와 바다에 드넓은 꿈을 펼치는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 사관생도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 바다에 미래가 있다는 신념으로 3군 중 최초로 해군을 창설한 해양 선각자들,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 사관들로 구성된 해군 창군 원로들은 사관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46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관학교인 해군병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70여 년간 해군사관학교는 최정예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해사인들은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 아래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바다를 통한 국익 증진과 세계 평화 유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 인재, 해군 사관생도입니다. 국가와 군에 헌신할 정의호국 간성을 길러내는 특수목적대학 해군사관학교. 바다를 품은 아름다운 해사의 교정에는 최고의 교수진과 최적의 교육 시스템, 첨단 교육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관생도들의 군사학과, 일반학이 융합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국방 전문가와 교양 있는 지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학, 공학, 사회인문학, 군사학 등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습은 물론 해외 탐방, 학술대회 참가, 전문가 강연 등 생도 생활 중 누리는 특별한 경험과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 사고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합니다. 4년간의 학위 교육을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전공별 학사학위와 군사학 학위를 취득하고 해양 강국을 선도하는 대한해군의 핵심 인재로 활약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무공의 후예 해군사관생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잊었던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숭고한 정신은 해사가 지향하는 덕성의 핵심입니다. 해군사관생도들은 매월 충무공 정신계승을 다짐하는 충무의식을 통해 참된 리더십을 되새기고 인격을 수행하며 위기 상황에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선배 해사인들처럼 제2의 충무공을 꿈꾸며 정의의 호국 간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리더십과 명예심의 수련장입니다. 사관생도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휘근무제도와 명예제도라는 자치제도를 통해 리더십과 명예심을 체득합니다. 선의의 경쟁과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생도생활은 차세대 국방 리더가 될 생도들에게 필수적인 전문교육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청년, 해군사관생도입니다. 사관생도들은 문무를 겸비한 정예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실시하며 체력을 증진하고 스포츠맨십을 익힙니다. 특히 해사생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해양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해양인의 강인한 기질을 배양하고 예비장교로서 전장에서의 의연함을 키우기 위해 강도 높은 전투체육 활동을 실시하며 인전무투의 기상을 배웁니다. 또한 생도들은 다채로운 문화부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성과 문화적 교양을 함양하면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 균형 잡힌 인격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지휘관, 해군사관생도입니다. 사관생도들은 학년별 군사실습을 통해 정예장교로서의 기틀을 다집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해군,
해병대 작전을 직접 실습해보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고 실무 현장을 미리 체험합니다. 특히 4학년 생도들이 실시하는 해외 순환 훈련은 1954년부터 이어져온 해군 사관학교만의 자랑이자 군사 실습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사관생도들은 수개월간 군함을 타고 대양을 항해하면서 군사 지식과 실무 적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외교 사절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외국 사관학교 위탁 및 수탁 교육과 해외 현지 실습, 교환 방문 등 활발한 국제교류 기회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배양하고 세계 무대에서 거침없이 역량을 발휘하는 당당한 미래의 지휘관으로 거듭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해군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은 자신의 적성과 선택에 따라 함정병과를 비롯한 다양한 병과와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며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해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 우리 해군은 더욱 강력한 위용으로 해양강국의 모습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한반도를 넘어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와 세계를 무대로 더 큰 희망,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항진할 때입니다. 조국 해양을 수호하고 대양 해군을 이끌어갈 정의의 호국 간성의 요람.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해군사관학교 소개, 사관생도 생활 소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교훈입니다. 총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라는 교훈 아래 저희는 해군 해병대 정예 장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이제 저희가 특수목적 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지뿐만 아니라 덕과 체가 고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리더십 함양과 전무지식 습득, 강인한 체력 연마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캠퍼스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상군사관학교를 가장 최신에 지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 환경이 좀 괜찮고 이제 근거는 없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괜찮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뭐 이게 모르겠다 근거는 없지만 예, 그런 소문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습니다. 5월 27일 날 회사 투어하는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휴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진해 한번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왼쪽 상단에 이제 교육하는 장소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생도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총 6층 건물로 되어 있고 생도들 같은 경우는 2층부터 5층까지 8개 중대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이제 체육시설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내 체육관이 있고 오른쪽 부분에 이제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 규격에 50m 레인 8개 예, 수영장이 있고 보이질 않지만 또 이쪽 반대편에는 저희가 스쿠버를 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이제 5m 깊이에 스쿠버를 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그런 해양 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해양 체험 시설이 있는 청파관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동영상에도 보셨지만 요트나 여러 가지 조정 등 그런 해양 체육을 할 수 있고 이제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회사다 보니까 수영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체육들을 이제 생도 한 명당 하나씩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에어컨 되나요? 이 관계자분들 혹시 좀 더울 것 같은데. 네. 그 에어컨 가능하면 에어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저희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그런 트렌드를 반영해가지고 저희 이제 5G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은 기상과 관계없이 해양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 체력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국내 조명인사의 강의를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제약 조건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원격 강의 홀로그램 원격 강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관학교 혜택들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사관학교 혜택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4학년에 저희가 이제 모든 생도들에게 주어지는 순환훈련인 것 같아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순환훈련 갈 예정이고 순환훈련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게는 여러 가지 해외 유학이나 실습 기회 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관생도 생활 소개입니다. 좀 하루하루가 좀 빡빡하지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별 일과나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과 수업이나 체육시설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고 18시부는 저희가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개발 시간 등 여러 가지 쉬는 시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왼쪽에 있는 일과를 반복을 하고 또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나가서 뭐 지인을 만나거나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 활동이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무도나 사이클 등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해사는 이제 수영 또는 해양 체육 시설을 이제 모든 생도들이 다 익힐 수 있고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이고 여러 가지 국궁이나 뭐 바리스타 등 생도들의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종목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체육부 활동 같은 경우는 졸업반기 각 일에 생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생도 축제 같은 경우는 5월에는 옥포제, 10월에는 충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밴드 활동이나 생도들이 갖고 있는 재능 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10월 달에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술쌤이라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무공이나 장보고 기타 해양 관련된 주자들에 대해서 민간대학교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타사학교도 이제 같이 초빙을 해서 그렇게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이고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전공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교양 과목 위주로 듣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관학교다 보니까 군사학도 같이 듣겠죠. 2학년 때부터는 전공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전공 선택할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고3 수험생분들은 인문계열 또는 자연계열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사관학교 지원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때는 자기가 들어올 때 인문 또는 자연계열 상관없이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공학과는 총 9개의 학과가 있고 다음 장에 설명드릴게요. 저희 공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무기체계를 많이 다루고 있죠. 함정 또는 잠수함, 여러 가지 항공기, 그런 이런 무기체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추진 원리나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총 3개의 학과가 있어요. 문학사 같은 경우는 2개 학과가 있고 군사전략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 전술,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학과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학사 같은 경우 총 4개 학과가 있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인공지능학과 등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아무래도 들어오고 나서 고민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관학교 단독으로 하는 것 외에도 이제 합동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는 육사에 가요. 육사에 가서 이제 지상전 실습을 하고 2학년 때는 회사에서 아무래도 해군이니까 배를 타겠죠.
작년에는 2주 동안 또 감해에 갔다 왔습니다. 감해에 갔다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해군 함정 기지에 가서 좀 견학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그 각 5개 나라와 어떻게 해야지 뭐 수교를 맺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각 사관학교마다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생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등 5개 학과가 되고 5개 국가가 되고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해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그 수탁 교육이라고 하죠. 수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사훈련 분야인데 행군하고 전투수영은 매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행군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지금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할 예정이고 재밌습니다. 네, 좀 다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저도 뭐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투수영, 이 전투수영도 이제 여기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뭐 수영을 그때는 잘 못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잘하는 아니지만 꽤 하게 됐습니다. 예. 생일 때부터 연습을 많이 했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기초적인 영법부터 그 다음에 5km 원거리 수영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 1학년 때는 상륙전 실습합니다. 그 해병 1사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다들 모르시죠?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상전 기초 실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우리 해군 항공부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잘 모르셨죠? 항공부대 사령부 있는지 이제 지상전 기초 실습을 끝나게 되면은 해군 항공부대가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고정인 항공기도 있고 회전인 항공기도 있는데 그런 실습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2주간 또 배를 타면서 이 전문적인 지식은 말고 여러 가지 함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어떤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스쿠버 여러분들 밖에서 스쿠버 하려면 비싸죠. 예, 비싼데 학교에서는 물론 이게 무료로 본인이 원하면 또 이제 개인 자유시간 또 할애해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연안 실습. 저도 이제 생도 생활을 끝난 지 오래되지만 참 재미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안 실습은 약 한 달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저희가 이제 인천에도 아까 이제 부두가 있다고 했죠. 해군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항구마다 저희가 이제 부두가 있습니다. 1함대 같은 경우 동해, 2함대는 평택, 그리고 3함대는 이제 목포, 작전사는 이제 부산에 있는데 각 항구에 입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제 생각에 사관학교의 꽃입니다. 이건. 예. 이거 어떻게 이제 저도 좋았던 기억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4학년 생도들이 이제 세계 일주를 갈 예정입니다. 약 한 120일간? 예, 120일간. 물론 이제 배를 다 타는 건 아니에요. 약 한 3분의 2 정도는 배를 타고 3분의 1은 정박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군사 외교를 하는 거죠. 군사 외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대 이제 순항훈련 국가인데 저희가 이제 9기부터 순항을 갔습니다. 꽤 유서가 깊다고 생각이 되죠. 이제 9기부터 갔으니까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82기가 되죠.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이제 1학년, 2학년 또는 뭐 3학년 수험생분들도 계실 텐데 대부분이 이제 사관학교 모집 요강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될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사관학교마다 이제 계속해서 AI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AI 면접이 이제 말 그대로 대면 면접이 아니라 AI가 대신 면접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제 AI 면접을 면접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 나오면은 대면 면접할 때 참고 자료로만 썼는데 이제는 점수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면접 총 점수의 20%를 반영할 예정이고 저희가 뭐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그 해군 본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분들의 이제 좀 수험 준비하는데 바쁘시잖아요. 그런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기존에는 이제 고교학교당 추천 때 심층 면접을 했는데 심층 면접을 폐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를 할 때 기존에는 지원 동기서를 입력을 했어요. 지원 동기서를 이제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입력을 했는데 이제 2가지 항목으로 줄여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1차 시험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합격 인원의 4배수, 여자는 8배수를 뽑았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부터는 남자는 5배수로 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입학 전형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고 원서 접수가 6월 16일부터 약 한 달 남았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7월 29일 날 실시 예정이고 2차 시험은 9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넘게 그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게 2가지로 나눠서 할 예정이고 우선 선발은 11월 2일, 종합 선발은 12월 19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입학 전형 절차를 보게 되면은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이게 특별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이고 고교학교당 추천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유공자 전형부터 재외국민 자녀 전형까지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일반 우선 전형이 있고 원서 접수를 한다면은 1차 시험 국영수 과목을 치고 2차 시험은 정해진 기간에 3가지 과목을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내서 고교학교당 추천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의 20%를 선발 예정이고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소수 인원을 선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선 전형 같은 경우는 특별 전형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약 55%에서 60%까지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선발이 끝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비선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능 점수를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의 20%를 종합 선발로 뽑고 있습니다. 1차 시험 장소고 보이시죠? 9월 중? 9월 중 가깝죠? 예. 그러니까 9월 중 이게 저희 선정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 또 대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잘 협조해가지고 인천 9월 중으로 1차 시험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수능 형식과 비슷합니다. 다만 문제가 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인문 또는 자연계열로 선택 과목을 치셔야 돼요. 잘못 치시면 점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다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 9일 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모집 인원의 남자는 5배수, 여자는 8배수 선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각 사관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차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2차 시험 응시 여부를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응시 인원이 생각보다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가 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실시 예정이고 작년에 1일 했는데 올해는 2일을 할 예정입니다. 1일 하다 보니까 기상이 안 좋으면 체력 검정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2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종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체 검사 있고 체력 검정, 면접, AI 면접을 할 예정이고 AI 면접은 저희가 이제 사관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메일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메일에 안내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택에 갖고 있는 PC 또는 휴대폰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력검정 배점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저희가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체력검정 종목을 좀 바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는 안 바꿀 예정이에요.
안 바꿀 예정이에요. 아마도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 비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제 불합격이 있어요. 불합격하게 되면은 다른 거 상관없이 집에 가셔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준들은 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면접은 보시는 것 같이 군인 기본자세, 가치관, 인성, 풍성, 적응력을 할 예정이고, AI 면접을 이렇게 치실 예정입니다. 그 AI 면접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따로 AI 면접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고 대면 면접 준비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AI 면접 도입 전에도 대면 면접과 상관성 같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대면 면접을 잘할수록 AI 면접도 잘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면 면접을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그렇죠. 이제 물어보는 사항도 아무래도 이제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관들, 비슷한 항목들을 물어보니까 대면 면접을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 가산점이 총 5점 반영 예정이고 65회까지 반영 예정입니다. 체력 분야 가산점은 최대 3점, 체력 감정 전 종목 만점이거나 보시는 것처럼 무도 단위 있으면 1점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자격증을 안 갖고 계시겠지만 라이프 가드를 갖고 계시면은 1점 더 추가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별로 5명을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사관학교가 좀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사이트 UA 어플라이에 접속을 해서 원서 접수하시죠. 맞죠? 예.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약 일주일간 학교에 지정된 교사님이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서 추천 또는 비추천을 누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결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교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 약 3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보시면은 1차 시험 점수와 면접 점수가 좀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학교별로 좀 여러 가지 선발 전형을 보게 되면은 공사하고 그 다음에 육사 같은 경우는 면접 점수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같은 경우도 점수 반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준 점수가 넘게 되면은, 이게 괜찮은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육사는 검사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점 같은 점수가 고루 배분되다 보니까, 면접 시험에서 좀 점수가 낮더라도 1차 시험이나 다른 종목에서 만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희 이제 선발 전형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교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비선되더라도 우선 선발이나 그 다음에 나중에 종합 선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 또는 재수생 분들도 계실 텐데 각 학교에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은 작년에도 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키핑을 해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 우선 같은 경우는 아까 특별 전형의 인원을 고려해서 약간 좀 유동적이지만 최대 10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과 400점, 면접이 400점이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 우선 같은 경우도 비선되게 되면 종합 선발에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전형 소수지만 이것도 이제 기회 되시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 전형이 좋냐 아니면 교과학교장 추천이 좋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이제 후배 최근에 이제 들어온 민간장교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별전형 기회 되면은 활용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전형도 비선되게 되면은 일반 우선이나 종합선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선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을 포함해서 점수 산출을 하고 있고, 수능 점수가 650점이니까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좀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